지금 시각 8시 28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 SBS 비즈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비즈 앱을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 보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을 추가하세요. 자, 소장님. 네. 자, 설레는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저희가 여기다 눈사람을 두기도 했고 머리띠는 떼셨네요. 예, 아유 한번 시도해봤는데 너무 아침부터 주접을 떨었나요? 아 근데 전 그 산타 모자가 안 들어가는 게 너무 막 속상합니다. 왜요? 아무리 뭐 M 사이즈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저는 그게 있거든요. 저 뭐라 그러나. 그 약간 그 열등감 내지는 그 어려운 말 있잖아요. 자격증 그 뭐 저기 뭐야. 저는 이런 얘기 막 싫어해요. 뭐 뉴스 중에 뭐 미국산 대두를 뭐 중국에 수출한다 할 때 이런 거 대두 이런 얘기 나오면 저는 아주 막 깜짝깜짝 놀랍니다. 잘 들어보니까 아, 콩 얘기구나 싶어서. 아, 머리띠도 귀여우셨어요. 그래요. 아니, 제가 이제 네. 보니까 정민 선배 찾는 네. 얘기가 많던데 네. 자, 오늘까지만 제가 소장님과 함께 하고요. 그러니까. 네, 크리스마스 이브 잘 마무리하고 크리스마스 보내시고 네, 아주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칼같이 놀죠 보면은 25일 요런 거 딱 끼워서 예,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던 정민 앵커 뭐 저는 뭐 오라는 데도 없고 딱히 갈 데도 없어서 계속 이렇게 방송하는 게 큰 낙입니다. 자, 네. 오늘 이제 대충 뭐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에 딱 우리 또 수요일이 걸렸네요, 그죠? 네, 오늘 또 자세한 이야기 네. 들어봐야죠. 디멘전 투자자문 송재경 투자부문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대표님. 어제 뭐 미국은 두 개가 좀 눈길을 끌던데 뭐 GDP 성장률 3분기 네. 그리고 또 컨퍼런스 보도였나요? 소비자 신뢰지수. 네. GDP는 너무 좋고 네. 소비자 신뢰지수 보니까 미국 국민들 자신감 뚝 떨어진 것 같고 이 와중에 시장은 또 올랐고. 네. 어. 뭐 말씀 주신 데 일단 GDP 증가율은 예상치를 훌쩍 넘어섰죠. 한 네. 3%대 생각했는데 4%대가 나왔으니까. 근데 1차적으로는 좀 일단 묵은 데이터다. 묵은 데이터? 예. 이게 왜냐면 9월까지잖아요. 지금이 우리 12월인데. 아, 벌써 12월인데. 예. 벌써 이게 3개월 전입니다. 그래서 예. 크게 이번 성장을 2분기 이어 3분기도 상당히 호성장을 일으켰는데 2분기, 1, 2분기는 AI가 주도했다면 기업 투자, 예. AI 관련 투자가 주도했다면 이번 3분기는 분석해보면 두 개입니다. 이 아주 견조한 소비 지출, 그 다음에 의외로 미국이 수출이 급증을 했습니다. 8%대 이상으로. 순수출이 급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례적이죠, 상당히. 그러네요. 근데 그 두 가지를 안에 들어가 보면 GDP, 그러니까 소비가 급격하게 증가한 가장 큰 원인은 비만 치료제.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가 상당히 네. 많이, 그러니까 소위 의료 서비스, 의료 지출이 급격히 늘면서 그것 자체가 아마 이제 미국의 또 비만 인구가 상당히 좀 많은 편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그것에 대한 지출이 상당히 3분기에 많이 늘었다가 이제 큰 영향으로 잡히고 있고요. 순지출은 뭐 우리 이따가 또 얘기했지만 금 수출. 금이요? 미국에서 금을 수출한다고요? 미국의 그 금 생산한 전 세계 한 5위 정도는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예. 금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그 두 가지가 이번 증가율, 그러니까 예상보다 훨씬 더 높은 성장을 나타낸 그 예상을 뛰어넘는 상승 증가율의 큰 그 기여는 그 두 가지가 한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근데 이것이 이제 지속 가능할까 여부는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금을 뭐 마냥 전 세계가 다 계속 미국으로부터 수입할 수는 없는 노릇일 거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러니까 상승률은 증가는 참 그 반갑지만은. 그러니까 이번 4분기에 대해서는 기대 수준들이 조금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수장님 말씀 주신 대로 조금 많이 내려오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특히 근데 소비도 보면은 7, 8, 9잖아요. 3분기면. 예, 예. 7, 8, 9 성장률이 월별로 보면은 빠르게 좀 내려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10, 11, 12로 좀 내려오면 이따가 저희도 차트 보겠지만은 개인 소비들은 확실히 성장률 둔화가 좀 나타나고 있어서 이제 이게 아까 말한 대로 데이터가 좋긴 좋았는데 이게 좀 묵은 데이터다. 그건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종목별로 보면 이제 뭐 엔비디아나 마벨, 뭐 브로드컴, 아마존 이쪽이 상승을 주도한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뭐 AI 거품론 이건 완전히 사그라들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유명한 있죠. 그 뉴욕 양키즈의 뭐 유명한 선수가 옛날에 했다는 얘기인데 말씀 주신 대로 다행스럽게 엔비디아가 좀 그 막판에 좀 올라간 것 측면 요건데 가만 보시면은 대형주들이 대부분 올라갔어요. 이게 원래 지금부터는 그 매니저들 휴가 많이 가면서 소위 프로그램, 그러니까 소위 매매를 좀 걸어놓고들 가거든요. 그러면은 대형주 위주로 아무래도 그 자금이 좀 쏠림 현상들이 일부 있고. 좀 뭐랄까 좀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아주 익숙한 종목. 예. 뭐 사는데 별로 부담 없는 종목.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예. 그러니까 사실 사고만 나지 마라 뭐 이 정도거든요. 휴가 간 사이에 사고를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어쨌든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아주 지금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나타난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는 뭐랄까 그것 자체가 거꾸로 이제 오라클이야 이런 거는 또 주가가 또 많이 밀렸잖아요. 사실 어젯밤에.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아직 그 AI와 관련된 버블 논란이 완전히 종결됐다. 그거는 소위 크레딧 마켓에서 소위 신용 대출 해주는 신용부채 시장에서 뭔가 시그널을 주지 않고서는 아직은 안심하기 좀 이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뭐 우리 대표님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방송하는 매체에 어쩔 수 없는 그건데 뭐 해바뀌면은 무슨 뭐 1월 효과 까치 랠리 뭐 또 5월 가면 뭐 5월에는 팔아요 세린 메이 뭐 이러고 이제 괜히 좀 더워지면 서머 랠리 어쩌고 저쩌고 하듯이 이때는 또 산타 랠리 타령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기 저는 뭐 별로 그게 없어 보이던데 뭐 산타 랠리를 할 만한 어떤 규칙성은 저는 잘 못 찾겠던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제 통계 수치가 말하는 거는 산타랠리는 실제 존재한다. 존재한다. 예. 그 연말 연시에 또 1월 효과라고 또 이제 말을 붙여놓지 네. 않습니까? 두 가지가 소위 이제 크리스마스 전후부터 시작해갖고 1월 달까지 전반적으로 시장이 상승하는 효과를 산타랠리 1월 효과 이제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1차적으로는 그냥 생각해보면 이게 무슨 뭔가 그 근본적인 심대한 무슨 이론이 있느냐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예. 일단은 사람들 마음이 좀 상대적으로 연말 크리스마스 전후로 푸근해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 평상시에 그렇게 운동 안 하시던 분들도 새벽에 산에 올라가갖고 해 뜨는 거 한번 보고 기 받으려고 하고 뭐. 일단 또 헬스장 또 끊죠. 예, 헬스장도 끊고. 심지어 뭐 연간 회원 끊었다가 뭐 나중에 바로 예, 후회하고. 그리고 올해는 꼭 부자 되리라 그러고 1월 달에 열심히 투자도 하시고 예. 뭐 이런 효과가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건 약간 상관관계 뭐 인과관계 뭔진 모르겠지만 확실히 있다. 그래서 차트가 지금 열려 있는데 미국에도 이제 대개 장기 그 주식시장을 알리는 것 중에 통계 중에 그 스탁 트레이더스 알마닉 그래갖고 그러니까 주식 투자자 연감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거기에서 산타랠리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그 기간을 12월의 마지막 5거래일. 그러면 올해는 오늘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 오늘 24일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5거래일. 그 다음에 1월 달에 첫 2거래일 합치면 7개 거래일 기간 동안 상승하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이제 산타랠리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1950년도부터니까 뭐 한 75년에 75번의 기간 중에 10번 중에 8번은 올랐다. 그 기간. 확실히 올랐다. 그래서 평균 한 1.5% 전후로 올랐다라는 거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10번 중에 8번 오르면은 웬만하면 오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산타랠리는 존재한다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아쉬운 거는 직전 2개년은 마이너스였어요. 예. 작년 기억하시겠지만 소위 이제 그 매파적 인하 뭐 이거 효과가 있었고 재작년도 뭐 비슷한 임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직전 2개년이 지금 산타랠리가 없이 지냈던 2년이기 때문에 3개년 연속을 지난 75년간 산타랠리 없이 보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퐁당퐁당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그래도 산타랠리가 조금이라도 있지 않을까. 그 폭은 뭐 크진 않을지언정 이 작년에 재작년처럼 마이너스로 끝나지는 않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네. 새해 들어서 산타랠리의 연장으로 이제 해가 바뀌어서 그냥 계속 이제 1월에도
지금이 어떻게 보면 기술적 과매수 구간인데 네. 뭐 별 그거 없이 갈 수도 있는 그렇게. 예, 통상적으로 네. 또 이제 1월 효과라는 걸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약간 그 뭐랄까 근거가 있습니다. 뭐냐면 12월에 보통 이제 그러니까 11월까지는 뮤추얼 펀드들이 12월은 개인 투자자들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이 한 해 이득 본 거 손실 본 종목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예. 우리나라는 그게 없지만 미국은 손실 본 종목을 실현을 하면 그 손실을 이득 본 거에서 소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세금을 덜 낼 수 있잖아요. 그게 예. 보통 텍스 하비스팅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12월에 좀 매도를 했던 그런 거 관련해서 이제 일단 그러면 현금이 생겼잖아요. 다시 또 되담아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럼 네, 1월 달에는 네. 보통 그래서 그것이 예. 되돌림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거는 이제 세금과 관련된 그런 이슈 때문에라도 1월 효과는 전반적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이게 매년 나타나는 거냐? 꼭 그렇지만은 꼭 그렇지도 않고 않다. 뭐 냉정해 보면 작년 1월은 별로 재미없었습니다. 잘 예.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어쨌든 좀 가봐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1월 효과는 분명 그 세금 절감 효과 때문에 미국에 있긴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이번엔 금리 인하기였잖아요. 그래서 가치주보다 좀 성장주가 선방하는 경향을 보였었고 또 여기다 또 AI 붐이 일어나면서 더더욱 좀 큰 효과를 봤던 것 같은데 내년엔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말씀 주신 대로 그 올해를 하나로 이제 딱 구분을 그러니까 해보면은 미국은 그냥 AI고 우리나라도 사실 그 효과를 좀 일부 봤죠.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 이것 자체가 내년까지 지속될 거냐. 근데 미국은 좀 따로 놓은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맞아. 예. 지금 이제 연재 앵커 질문에 앞서서 한번 아예 이번 금년에 그걸 한번 성적표를 한번 보고 생각해 보면 예. 더 낫겠네. 예, 그래서 이제 그거 다 연장 생산에 예, 다 예, 연결이 예. 돼 있는 얘기일 예. 것 같은데요. 예. 1차적으로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 1, 2등을 다투고 있죠. 그다음에 사실은 그 우리하고 거의 유사한 게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의 절대 지수는 우리보다 좀 덜 올랐지만 네. 소위 이제 그 유로화 강세 효과 때문에 그러니까 소위 전 세계 투자자들은 미국 달러 기준으로 모든 걸 평가하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우리도 심지어 해외 투자할 때 미국 달러를 일단 바꾼 다음에 나가잖아요. 예, 그래서 예. 미국 달러 기준으로 모든 것을 비교를 하는데 지금 차트가 열려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높이로 보면 스페인, 한국이 1, 2등을 다투고요. 그다음에 이탈리아, 독일, 유럽. 결국은 전반적으로 유럽권이 있고 그다음에 중국, 신흥국, 아시아권이 일부 있고 그다음에 프랑스는 이제 올해 좀 헤맸죠. 그다음에 맨 우측에 미국도 결코 15%면 낮은 상승이 아닌데 올해는 거의 꼴에비예요. 이렇게 줄을 세우니까 미국이 제일 그러네요. 한 해 동안 확실하게 이게 네. 이제 지난 14년간의 엄청난 나홀로 강세장을 이제 마무리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걱정을 조금씩 할 만한 이제 요 차트인데 요걸 좀 분해가 돼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자료인데 분해를 해보면 제일 밑에 짙은 파란색이 이익 성장, 우리 보통 EPS 성장이라고 하죠. 이익 성장. 그 위에 옅은 파란색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멀티플, 배수 증가 보통 이러잖아요. PER이 이제 늘어나서도 사람들이 예, 예. 같은 값이면 더 후하게 쳐주는 거. 예. 그게 이제 PER 성장, 그 기업. 그 위에 이제 배당, 그다음에 회색바가 뭐냐면은 저 분야가 이제 해당 국가의 통화가 달러 대비 강세냐 아니냐. 강세면은 미국 달러로 갖은 것을 자기 나라 돈으로 바꿀 때 돈이 더 늘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저렇게 같이 는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보시면은 상위권에 있는 데들은 대부분 이익도 성장했지만 그거와 마찬가지로 멀티플이 더 증가하는 그 두 가지 이익도 증가하고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더 후해지면서 많이 올라왔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그냥 그 소위 V자로 지금 우리 원화 강세 약세가 나타나서 연초 수준으로 되돌아가 버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통화 강세 효과 없이도 우리는 거의 1등이고 스페인은 유로화가 한 8% 강세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더해서 우리나라하고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한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맨 왼쪽으로 갈수록 시장의 PER이 다 낮아요. 우리나라도 10배, 스페인도 한 10배.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이탈리아, 독일, 유럽 쪽이 한 12배 정도 되고 그다음에 중국하고 일본 정도가 한 14배 되는데 맨 오른쪽에 미국은 22배, 23배입니다.
비싼 나라들이 확실히 좀 모자랐다 봐야 될 것 같고 올해는 정말로 이제 세 가지로 보면 이익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저평가했던 회사들 나라들에 대해서 평가를 좀 높여주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혜택을 못 받지만 통화 강세인 거 이 세 가지를 가고 미국을 따돌리고 다 올라왔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내년으로 갈수록 그 지금 장기 금리는 지금 내려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좀 세잖아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런 싼 나라 사실은 국가로 따지면 이걸 종목이 아니라 국가로 생각하면 저 자체들이 가치주 나라들이라 볼 수 있어요. 미국에 비해서. 그렇게 놓고 보면 내년도 이러한 환경이 좀 지속될 가능성은 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송 대표님 설명 들으면서 저 도표를 잘 보니까 우리 한국 어쨌거나 2025년에 이 증시 성과 하나는 진짜 평가해 줘야겠네요. 말씀하신 대로 통화 강세 효과는 전혀 없었고 오히려 원하는 약세였는데 네. 저기 위에서 배당 기여도는 보니까 오히려 저렇게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얘기는 내년 가서 아닌 게 아니라 무슨 뭐 상법 개정이 됐건 정책적으로 아니면 기업들도 조금 더 배당을 갖다가 늘려준다면은 저거 긍정적으로 작용하겠고 그 밑에 이제 위에서 이제 두 번째 칸 우리는 아예 그게 없으니까 미국 달러 기여도 칸이 아예 없으니 두 번째 보면 이 막대기가 상당하잖아요. 맞습니다. 가치평가 P도 P이지만 EPS가 이익 성장 기여도 그리 돈 잘 벌었네 우리 맞습니다. 기업들이. 네, 네. 아래쪽에 저 짙은 청색이 저러니까 네. 거기다가 약간 이렇게 밸류에이션에서도 어느 정도 그동안의 저평가를 좀 이렇게 많이 한다 할까? 좀 후하게 쳐준 면도 있고 올해는. 근데 아래쪽에 저 파란색 저 막대기를 보니까 좀 새로워지네요. 이게 그냥 돈빨로만 온 것도 아니네요. 뭐. 맞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어쨌든 외국인든 국내 투자자들든 지금 펀더멘탈이 받쳐준다고 표현하잖아요. 네. 돈 잘 버는 회사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꽤 많이 올해 거의 70%가 올랐는데도 예. 불구하고 여전히 싸다고 얘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사실은 이 돈을 그만큼 잘 벌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드디어 올해 말에 보면은 한국을 모델로 해야 된다. 뭐 이런 기사들이 꽤 나와요, 지금.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회사, 그 소위 이제 반도체 이런 데들이 잘 보기도 하지만 주가가 올라가서 이제 소위 이제 뒷북을 치는 것들 수 있는데 이게 상법 개정하고 이러면서 지배구조를 바꾸려는 모습들을 보니까 나머지 국가들도 저렇게 하면 주가가 반영을 한다. 라는 얘기를 이제 지난 한 10여 년 전에 일본 보고 했던 얘기를 이제는 우리 보고 이제 그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내년으로 가서도 외국인들의 한국을 바라보는 그 시선은 상당히 따뜻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이야, 그 말씀 들으니까 아닌 게 아니라 이 얘기는 저 대표님도 아실 거예요. 저하고 방송 자주 하는 저 레모니드 김민수 대표 이렇게 서로 사담을 나누다가 아니 저 뭐 아이온큐나 무슨 뭐 아이랜 같은 미국 주식들 중에 팔란티어까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그 주가 급등에 기여한 부분이 많지 않나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만 그럴 겁니다. 벌써 한 지분의 한 30% 정도가 한국인들이고 이렇게 보면은 장중 차트 그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코스피스럽대요. 서울스럽대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 미국에 건너가서 그쪽으로 활약하셨던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 즉 그 형님 누님들이 한국에서 했더라면은 아마 이미 뭐 4,500 정도는 가 있지 않았을까. 미국에서 활약한 그만큼으로 우리 한국에서 했더라면은 이런 말도 하던데 굉장히 공감이 가기도 하고 그랬더라면은 달러도 많이 들어올 텐데. 네. 그죠?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이번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엔화 약세, 원화 약세의 주 원인으로 해외 투자를 많이 특히 일본도 네. 개인의 해외 투자를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러니까 물론 서학개미 분들 워낙 잘하셔서 개별 종목에서는 워낙 큰 성과를 네, 내긴 네. 하셨겠지만 어쨌든 지수단에서 놓고 보면은 국내 투자가 훨씬 나은 성과를 보인 지수단으로. 것만은 분명했기 때문에 내년으로 가면은 아마 이제 그러니까 미국 위주로만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생각이 이제는 밸런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만한 올해의 성과가 나온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아니 뭐 글로벌 지수 수익률들 봤는데 이제 궁금한 건 가치주예요, 성장주예요, 내년에는? 결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보면은 아까가 결국 나라조차가 가치주스러운 데들이 다 올라갔잖아요. 그럼 내년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전반적으로 사실은 이것은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가치 성장으로 나눈 거는 미국 가치는 좋고 뭐 유럽 가치는 떨어지고 뭐 한국 가치는 안 좋고 뭐 어디는 가치는 더 낮고 뭐 이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통상 전 세계를 그 선진국과 신흥국 반 나누듯이 보통 가치주와 소위 성장주 이렇게 스타일로 나누는 것도 전 세계적으로 흐름이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근데 대표님 성장주는 느낌이 그냥 딱 오는데 네. 가치주라 하면은 근데 이렇게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것 같습니다. 이걸 업종으로 구분하면은 네. 좀 어렵고요. 예. 보통 이게 PER이나 PBR, 그러니까 주당 이익, 주당 장부가 뭐 이런 걸 가지고 쭉 그 서열을 세우면 제일 높은 1등부터 해서 제일 꼴찌 100등이 있으면 예. 상위 한 30%는 소위 말하는 성장주, 저 하위 한 30%는 가치주. 사실 이제 그렇게 구분을 제일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 근데 그게 제일 쉬운 거고 이제 여기에 이제 보통 그래서 상위 애들은 보통 예상 이익이 엄청 이제 증가할 거라고 보는 거죠. 어허. 실제로도 많이 늘기도 하고. 근데 재밌는 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뭘까? 우리 지역에서 약간 성장주 같잖아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구분은 가치주로 빠집니다. 왜냐하면 PER이 워낙 지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마이크론도 그렇게 놓고 보면 미국에서는 가치주에 해당할 수 앞으로 있습니다. 좀 이렇게도 해석하면 되겠네요. 가치를 제대로 좀 주가로 평가를 못 받고 있는 주식 이렇게 봐도 맞습니다. 되겠네. 예. 근데 물론 이제 어떤 거는 성장주로도 보일 수도 있고 가치주로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아까 차트를 보시듯이 흐름은 긴 호흡에서 한 10에서 15년 사이에 가치주가 좋았다가 성장주가 좋았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2000년 보시면은 2007년도 그때 잘 생각해 보시면 글로벌 금융위기 그전에는 가치주의 시대였고요. 2000년부터 2002년부터 2007년까지는 그다음에 보시면은 2007, 8년을 고점을 찍고 최근까지 2021년까지는 성장주의 시대였습니다. 요 기간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전 세계가 제로 금리 2008년에 전 세계가 다 제로 금리로 갔잖아요. 우리나라 아니었지만 예. 실제로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 다 제로 금리로 금리가 계속적으로 내려오던 시대였고 그 다음에 다시 2021년 이후로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금리들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최근에 장기 금리들 다 올라가고 있잖아요. 짙은 파란색이 어찌 보시면 전 세계의 평균적인 장기 금리 흐름하고 똑같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다시 가치주가 성장주보다 더 좋아지는 모습. 유럽은 이미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은 그거를 2022년까지 따라가려고 하다가 2022년 말부터 유럽하고 따로 놉니다. 미국은. 다시 성장주가 3년간 좋았거든요. 그냥 뭐 M7 뭐 이런 얘기만 하니까 AI죠. AI 때문에. 조 기간에 네.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AI 때문에 과거에 이런 한 50년, 70년간의 큰 패턴이 깨진 것이 결국 AI. 그만큼 AI가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겁니다. 또 미국의 사실 AI 관련 기업들이 다 거기 포진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따로 놀았는데 과연 저게 지속될 거냐. 그것이 이제 내년에 큰 도전이 될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 장기 금리가 웬만해서는 쉽게 떨어질 것 같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뭐 물가든 성장이든 이런 걸 다 감안할 때 그렇게 놓고 보면 미국도 이제는 성장해서 가치로 다시 유럽 스타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동시호가 분위기 좀 보고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상승 출발 예상이 됩니다. 코스피가 0.5% 강세로 4,136선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0.4% 넘는 반등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 지수는 923포인트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확인하시죠. 삼성전자 어제 장중에 사상 최고가 경신하기로 했는데 일단 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SK하이닉스가 0.2%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0.8% 가까운 오름세로 39만 1,000원에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 0.3% 약세 출발 예상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0.8% 오름세로 예상 체결가는 86,5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함께 하시죠. 현대차가 0.4% 가까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28만 8,000원.
HD 현대중공업 어제 이제 미국발 호재 속에 조선 쪽 좋았는데요. 2.3% 강세 출발 예상됩니다. 오늘 54만 5천 원에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0.4% 오름세로 예상치 결가 77,900원이고요. 반면 KB금융이 1.1% 약세로 12만 4,600원에 출발 준비하고 있고 기아도 0.3% 내림세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1만 9,800원으로 집계됩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확인하시죠. 알테오젠 0.6%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44만 2천 원. 지금 2차 전지 쪽 반등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1.2% 오름세로 15만 9,900원에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에코프로가 0.3% 오름세로 9만 7,600원에 출발 준비합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엔캠 쪽에서 이제 중국 CATL 쪽에 전해 공급한다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오늘 2차 전지 섹터 좀 들썩이게 할 수 있을지 주목해 보셔야겠고요. 에이벨바이오가 4.3%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7만 9천 원. 레인보 로보틱스 오늘 좀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4% 내림세로 50만 원 선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죠. 리가켄바이오가 2%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17만 3,500원. 코오롱 티슈즈는 보합이고 HLB도 보합. 펩트론이 0.6% 오름세 출발 예상됩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위고비 관련해서 비만 치료제 쪽 좋았기 때문에 오늘 펩트론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현재 예상 체결가는 23만 7,500원이고요. 삼천당제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3%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2만 7천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시장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제도 상승 출발했지만 또 코스닥이 하락 전환하는 모습 보였었기 때문에 흐름은 좀 봐야겠어요. 그러네요. 어제 그러고 보니 그랬네. 개장 초 아주 강했는데 그죠? 네. 장이. 그러니까 일단 뭐 뉴욕에서의 선물 흐름 반영하는 그런 정도고 더 세게 가지는 않겠는데 한번 열어봐야겠네, 그죠? 지금은 이제 4,220 우리가 봤던 고점인데 고전에 요번에 막혔던 4,160 라운드 여기를 갖다가 올라서서 연말을 뭐 이제 납표를 할지 그게 이제 한데 가려면 갈 수도 있겠는데 4,160원 바짝 땡기면은. 예. 아니 근데 좀 전에 그 장표는 상당히 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열심히 오늘따라 뭐 저도 컨디션이 좋은지 송 대표님 설명이 잘 이해가 되는데 아까 그 장표 잠시 보면은 저 짙은 색의 유럽의 이제 가치주를 갖다가 성장주로 나눈 저거보다도 미국에서는 성장주가 너무 이제 갑자기 막 뛰다 보니까 저렇게 흘러내리고 있는데 저게 다시 수렴하려면은 그러네요. 위에 게 꺾이기보다는 아래쪽이 올라가야 될 것 같은 느낌. 네. 실제로 유럽이 저 가치주가 성장주를 압도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유럽의 금융주 은행들입니다. 은행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장단기 금리 차가 뭐 유럽도 이제 어느 정도 네. 벌어져 있고 지금 그러니까 소위 단기의 자금을 빌려서 장기로 빌려주는 이게 기본적으로 은행이 하는 그 소위 사업 구조잖아요. 그래서 예. 장기는 지금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비싸게 대출을 해주고 단기는 금리가 지금 다 눌러놨으니까 싸고 그러다 보니까 싸게 빌려서 비싸게 하니까 마진이 그 예대 마진이라고 해서 이게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유럽 쪽은 그러다 보니까 금융주들이 은행주가 많이 올랐고 거기에 또 배당도 그 유럽 은행들은 배당을 많이 주다 보니까 은퇴자들이 사실은 유럽 은행주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유럽 쪽은 대부분 개인들이 유럽 은행들을 많이 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영향을 확실히 받았다 보셔야 될 것 같고 반면에 미국은 뭐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엔비디아가 사실은 저 3년 사이에 세계 1등이 돼버렸잖아요. 사실 예. 그거에 모든 예. 걸 말해 줍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근데 지금 그 미국도 환경 자체는 장단기 금리 차가 상당히 좀 벌어져서 장기 금리가 훨씬 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도 사실은 그 은행들이 장사하기 상당히 좋은 환경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렇게 놓고 보면 아마도 흐름 자체는 유럽 쪽으로 쫓아갈 가능성이 있고 또 재미있는 것은 지금 최근 올해에 들어와서 1년간 보면 유럽의 은행들이 미국의 기술주보다 더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요? 예. 그 정도입니까? 예, 그 정도로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어찌 하기야. 보면 최근에- 우리나라도 지금 은행주들이나 뭐 이런 배당주들이 엄청 좋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큰 흐름은 미국이 오히려 이것도 예외주였네요. 미국만 예외적으로 성장이 좋았지 전 세계적인 흐름은 그러니까 소위 가치주, 배당 뭐 이런 쪽으로 사실은 이미 최근 3년간 쭉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버텨낼 거냐 아니면 미국도 사실은 고점 논란이 꽤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수렴 자체는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유럽 쪽의 저 흐름으로 수렴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대표님 보시기에 가치주,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쪽으로서의 어떤 포텐셜을 지니고 있는 쪽이 어느 쪽이라 보십니까? 뭐 우리나라는 사실은 널렸죠. 널렸? 아직 이렇게 올랐는데도 많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 올해 상반기는 조방원 올랐고 네. 그다음에 하반기는 좀 반도체가 주도했는데 예. 이 흐름인데 조방원이나 이 반도체 주도가 대부분을 많이 끌어올렸잖아요. 예. 근데 이들은 사실은 가치주스럽지는 않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그렇죠, 예, 그렇죠. 이제 뭐 삼성전자 예. 이거는 가치주에 가깝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이제 글로벌 기준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대우를 성장주에 가깝게 하잖아요. 그래서 조방원은 거의 성장주고 그렇게 보면.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의 나머지 분야들을 놓고 보면 일부 지주들도 그렇고 웬만한 뭐 에너지를 거래한다거나 저 자산을 갖고 있거나 그리고 최근에 사실은 그때 우리가 이제 그 소위 그 고속버스 터미널 관련돼 갖고 주가 날라가서 우리가 막 뭐라 했지만 예. 사실은 그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 자산이잖아요. 그 갖고 있는 자산에 비해서 저평가 받다가 이게 개발된다고 하니까 이제 그걸 주가에 막 반영한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오늘 가치주가 강할지 성장주가 강할지 국내 증시 개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이제 간밤 뉴욕 증시 상승 모멘텀을 이어가는 분위기였죠. 미국 경제가 깜짝 성장세를 나타낸 게 호재였습니다. 다만 이제 뉴욕 증시 많이 올라서 국내 증시 어제도 기대감이 컸었는데 어제는 이런 흐름을 받아내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 동시호가 상황에서는 장 초반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또 장중의 흐름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오늘은 2차 전지, 전기차, 리튬 쪽 살펴보셔야겠는데요. 일단 지수 보겠습니다. 오늘 양대 지수 상승 출발했습니다. 코스피가 0.46%, 0.4% 넘게 상승하며 4,133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지금 강보합권 정도입니다. 920선에서 출발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 거래가 확인하시죠. 삼성전자입니다. 0.5% 상승 출발했습니다. 현재 거래가 11만 2,050원입니다. 이제 삼성전자가 독일 전장업체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사업 인수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게 좀 호재로 오늘도 작용을 할지 지켜보셔야겠고요. SK하이닉스가 0.5% 상승합니다. 58만 7천원. 이제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SK하이닉스를 올해의 승자 주식으로 꼽기도 했는데 오늘 흐름 어떨지 보셔야겠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0.3% 가까운 강세로 38만 9천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떨어집니다. 0.5% 가까운 내림세 기록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0.4% 강세, 거래가는 86,100원입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죠. 현대차입니다. 0.35% 오름세로 28만 8천원. 오늘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이제 자율주행 기술 참관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 주가 흐름에 반영이 될지 체크하시고요. HD 현대중공업은 오늘도 강합니다. 1.1% 오름세, 거래가 53만 9천원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약보합권 정도로 7만 7,500원, KB금융이 0.3% 하락합니다. 12만 5,700원이고요. 기아는 보합권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거래가도 확인하시죠. 알테오젠은 상승합니다. 0.23% 오름세로 44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에코프로 형제는 상승 출발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0.2% 오름세로 15만 8,300원, 에코프로가 0.2% 강세로 거래가 9만 7,600원입니다. 반면에 ABL바이오가 0.4% 내림세입니다. 18만 6,400원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최근 몇 거래일 동안 코스닥 시총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상승률이 가장 높았는데요. 오늘은 조정을 받습니다. 2.7% 내리면서 현재 거래가 48만 8,500원으로 집계됩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죠. 6위부터 10위까지는 일제히 약세입니다. 리가켄바이오가 약보합권으로 17만 원,
코오롱 티슈진이 2.7% 가까이 내리면서 73,4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HLB도 1%가량 떨어집니다. 46,150원. 펩트론이 0.85% 약세입니다. 거래가 23만 4천 원이고요. 삼천당제약도 0.7% 하락합니다. 22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장 특징적인 부분 체크하시죠. 오늘도 조선 쪽은 잘 갑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제 미국 쪽 해군함 이슈를 좀 이어받는 분위기인데 HJ중공업이 4.6%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오션도 4.6% 추가적인 상승세 기록 중입니다. 거래가는 12만 9,100원. 삼성중공업이 0.5% 강세, 대한조선이 0.8%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전선, 모온 디바이스 AI 쪽이 좋습니다. 전선주부터 보겠습니다. 전선주 상승세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선 쪽에서는 KBI 메탈이 2.4%, LS나 LS 마린 솔루션은 약세고요. 대한전선이 0.4% 오름세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자율주행차, 스마트카 관련주가 상승합니다. 전위선 회장이 자율주행 관련 기술 좀 시연을 참관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스마트카와 자율주행 관련주 내에서는 모트렉스가 3.7% 오름세 9,02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DH 오토웨어가 1.75% 오름세, 인포뱅크가 0.3%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간밤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죠. 노보노디스크에서 먹는 위고비 비만 치료제 이제 FDA에서 승인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다만 오늘 그렇게 이슈를 받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일부 종목들만 상승하고 있는데요. 고바이오랩이 15.2% 상승하며 거래가 6,800원. 일동제약이 7.5% 강세입니다. 45,1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광동제약이 1.5% 강세. 블루엠텍이 0.9% 상승하며 4,66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섹터만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리튬 관련주 강했었는데 오늘도 리튬 관련주 좋습니다. 엔캠이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중국 CATL 쪽에 전액 관련해서 대규모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었고요. 이 소식에 리튬 쪽에서는 중앙첨단 소재가 10.8% 뜁니다. 거래가 2,820원. 광무가 3.8% 오름세로 지금 1,934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또 천보가 4% 오름세입니다. 거래가 54,100원입니다. 수급 상황 좀 보겠습니다. 어제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과 기관 상끌이 매수 우위를 유지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상황이 다릅니다. 외국인이 900억 원 가까이 팔아내고 있고 기관 역시도 500억 원 넘는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1,472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서도 상황은 대동소이합니다. 외국인과 기관 양 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이 480억 원 매도 우위, 기관 역시 400억 원 넘는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개인 홀로 956억 원 순매수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율 보겠습니다. 어제 환율 1,480원을 넘어서며 마감했는데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오늘은 환율 지금 1,484원 90전에 개장을 했지만 하락 전환이 된 상황으로 집계가 됩니다. 지금 국내 증시 상승폭 줄이고 있고요. 코스피가 0.3% 오름세 정도, 코스닥은 다시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네요. 네. 지금 외환시장에 폭탄 떨어졌네요. 네. 이게 폭탄도 그냥 잔챙이가 아니고 이 정도면은 거의 옛날 그 베트남전 네이팜탄 떨어뜨려가지고 그냥 막 쑥대밥 만들듯이 순식간에 20원 빠지면 이거 못 견딥니다. 딜러들은. 지금 9시 보자. 시간대를 봐야 되겠네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인포맥스 화면인데 이게 제일 빠릅니다. 국내에서는. 네. 9시 2분 빨간색으로 하는 기재부 원화의 과도한 약세 바람직하지 않다 딱 나왔고 그다음에 9시 4분 정부의 하는과 기재부 공동이에요. 정부의 강력한 의지 종합적 정책 실행 곧 확인하게 될 것 이렇게 됐는데 이 말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돈을 태웠네요. 그냥 지금 이렇게 돼버렸네. 네, 환율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1,472원 70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오늘 좀 전에 찍은 거는 65원 20전까지 밀렸다가 65원 20전까지 밀렸다가 지금 다시 저가 매수 들어오면서 또 69원 50전 또 70원 가자 이러고 있는데
야, 이제 일단 이렇게 당국에서 선전포고와 더불어서 바로 선빵을 때렸기 때문에 이제 시장하고 이제 제대로 한번 붙게 됐습니다. 귀추가 주목되네요. 이것도 24일 같은 오늘 같은 날 장 얇을 때 시작해버리네. 일단은 당국이 날짜는 좀 편안한 날짜로 잡았습니다만 문제는 이제 휴가 끝나고 나서 다들 선수들 다 돌아왔을 때 예 알겠습니다 하려는지 그래 한번 해봐 이럴지가 궁금하네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외환시장은 코스닥은 살짝 약보합으로 엄전하고 있는데 네. 예, 그래요. 아까 우리 가치주의 얘기 조금 더 들어야죠. 네. 늘렸다고 하셔가지고 네. 우리나라에는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하던 게 이제 국내에도 그 소위 이제 자산, 그러니까 일단 영업을 꾸준히 잘하는 회사를 전제로 기본적으로 이제 오래된 회사들은 뭔가 자산이 많아요. 보시겠지만 뭐 땅이 있든 기업을 갖고 있든 자회사로 뭐 여러 가지를 많이 있는데 그걸 제대로 이제 평가를 못 받았던 것이 그거는 내게 아니고 우리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오너 일가들이 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해서 평가를 안 해줬었는데 예. 이제는 상법 때문에라도 이제 저걸 어떻게든 이제 소위 주주 환원을 할 거다, 주주에게 돌려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기대를 하면은 그러면 이제 소위 이제 가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올해 좀 많이 올랐지만 지주사들 중에서 여전히 지주사스러운 중간 지주나 이런 데들도 PBR 1배 미만인 종목들이 여전히 많이 있고요. 심지어 잘 찾아보시면 0.3배, 0.2배짜리들도 아직도 있습니다. 돈은 잘 벌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그 앞으로 내년도에 대해서 그와 관련된 종목 찾기들이 지속이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내년도로 넘어가면서 한국 시장에서 기존의 이제 그런 소위 그 주도주 분야에서 이제는 그런 이제 저평가, 저PBR, 배당 뭐 이런 거와 관련된 것들이 올해 상반기에 좀 어찌 보면 반짝하고 하반기는 좀 약했는데 내년에는 그것들이 또 다시 한번 팝업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식 말고 다른 자산은요? 지금 뭐 금이랑 은이랑 사상 최고치 기록하고 있고 제가 어느 기사에서 봤더니 이제 올해 주요 자산 군별 중에 은이 수익률이 또 1위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계속 갈까요? 어제도 한 2% 이상 또 올랐죠. 그래서 지금 제격 100 아마 1년 사이에 120%? 120, 뭐 이상. 예, 최고더라고요. 지금 금 대비가 2배 가까이 올랐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보통 이제 금 올라갈 때 은이 상대적으로 덜 올랐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치솟아 올라가는 경향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서는 금은 비율이라고 하죠. 금 1온스로 은 몇 온스를 줘야 바꿀 수 있느냐. 이제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지금은 이제 아마 65온스 정도까지 내려왔어요. 이게 불과 한 작년 총가 뭐 제일 그 낮았을 때가 10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금 1온스에 은 100온스를 줬어야 될 만큼 사실 은이 쌌는데 지금은 이제 이것이 은이 더 폭발적으로 상승하면서 지금 이게 한 65 정도까지 와서 보통 지난 이게 대략적으로 이게 50에서 70 레인지 안이 이제 일반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한 중간 정도 온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야 아마 상승세 자체는 이제는 아마 은이 여전히 좀 폭발적이긴 하지만 내년으로 갈수록 금과 은이 이제는 이제 유사하게 갈 가능성이 높다. 지금에서 이제 혹시라도 이제 이 은이 지금 많이 오르니까 아 그래 뒤늦었지만 지금 은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기본적으로는 금을 좀 먼저 보시면서 은은 워낙 오래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사실은 금을 바라보는 더 큰 그림에서는 요 차트를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S&P 500과 금 가격의 지수를 만들어서 이것이 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러니까 소위 주식이 더 많이 오르는지 금이 더 많이 오르는지, 이제 소위 이제 위험 자산, 안전 자산 대표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시면 이게 지금 파란색 선이 위로 올라가면 주식이 좋은 거고요. 아래로 내려오면 금이 좋은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지금 보시면 지금 과거에 이렇게 금이 주식보다 확실하게 좋았던 두 구간이 있는데 첫 번째가 1967년부터 1980년도 대표적으로 전 세계의 하이퍼 인플레이션.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치솟을 때였습니다. 저 때는. 근데 저 때는 심지어 이제 그것 때문에 물가 때문에 금리도 이제 막 엄청 높이
우리나라도 저때 아마 제 기억에 1980년대면 20%가 넘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2년물 뭐 이런 게 어쨌거나. 그다음에 미국도 한 16, 18 뭐 이렇게 갔으니까.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시기는 뭐냐면 중국이 성장할 때였습니다. 1999년부터 2011년까지 잘 아시겠지만 저 브릭스란 말이 저 당시에 나왔던 저 시대 신흥국이 이제 막 난리를 칠 때, 저 때는 이제 소위 금리도 낮아졌지만 성장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컸었죠, 사실은. 그때 한번 금이 또 한 번 주식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두 네. 번에 걸쳐서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드디어 최근 1년 사이에 드디어 이제 이렇게 이제 꺾어서 내려오려고 좀 폼을 잡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사실은 이게 주식하고 금이 서로 이제 상대방하고의 그러한 이제 힘겨루기, 소위 이제 하는 것이 보통 하면 한 번 방향을 잡으면 옆으로 조금 이렇게 찔끔찔끔 가지 않고 한 번 가면은 꽤 긴 호흡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 이 흐름이 만약에 지금 흐름대로 아래로 잡힌 것처럼 계속 내려온다면 사실은 주식 투자하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죠. 적어도 특히 미국 투자할 때는 부담스러울 확률이 좀 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는 지금 특히 보면은 지금은 보시면 장기 금리가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예. 적어도 약간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적어도 이제 과거 1970년대에 약간 물가가 상승, 물가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처럼 지금 금 가격이 움직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 선진국 G7들의 지금 공공부채, 정부 부채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미국도 지금 120% 올해 그렇게 관세를 걷어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지출 늘면서 지금 부채가 더 늘고 있어요. 내년도 더 늘 것 같은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뭐 프랑스 난리 났고 아하. 지금 독일은 이제 일부러 워낙 낮았으니까 예, 늘린다고 예.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장기 금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부채가 늘어나는 이런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금에 대한 것은 이제 우리가 소위 피아트 머니라고 예. 하죠. 종이돈에 대한 이제 불신 뭐 이런 것들하고도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갈수록 원자재와 관련된 수요는 생각보다는 꽤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구리 가격도 어제 또 사상 최고치를 또 찍었죠. 구리가. 예. 수급도 지금 좀 딸리고 있고 은도 사실은 지금 수급이 3년째, 4년째 지금 그 공급이 모자릅니다. 사실 네, 거기에 네. 이제 소위 일반 그러한 이제 투자, 그러니까 소위 금융 투자 목적에 돈이 들어오니까 그냥 난리가 난 건데 올해.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금, 은 움직이고 구리 움직이면 그 다음번이 사실 남은 거는 사실은 이제 그 석유입니다. 원유. 근데 원유는 지금 공급 과잉 때문에 지금은 약한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이게 또 시차를 두고 내년 하반기로 가면 원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지금 실물 자산에 대한 그러한 수요. 이건 결국 인플레 발이라고 봐야 됐고 결국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금은 가격이 지금 워낙 단기간에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운 상황이긴 한데 그 긴 호흡에서는 금은 자체만 놓고 볼 게 아니라 나머지 분야하고 같이 볼 필요, 다른 자산과의 그 관계를 보면서 적어도 지금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은 계속 가져가야 된다. 이걸 저희가 한 3년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조금씩은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대표님, 다음 주 수요일이 31일인데 그날 우리 장은 안 씁니다만 방송을 하고 출연하시는 거죠? 아,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그때 여쭤볼까, 지금 여쭤볼까 싶은데 조금 그래도 지금 여쭤보는 게 나을 것 같네. 뭐 이렇게 지금까지 봐서는 내년에도 크게 뭐 걱정되기보다는 올해만한 상승 내지는 급등은 아니더라도 뭐 증시가 나쁘진 않을 것 같다 하는 느낌까지는 옵니다. 그래도 약간은 한번 살펴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위험 요인. 네. 근데 이게 이제 위험 요인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느냐 그렇지는 않고 사실 네. 항상 조사를 했을 때 그 당시에 제일 걱정하는 것들을 대답들을 하잖아요. 보통. 정말로. 예,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사람들이 뭘 걱정하냐를 또 예.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이치방크에서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 상대로 이제 서베이를 쭉 한 거죠. 그래서 너 내년에 혹시 제일 걱정되는 위험 요인이 뭐야? 시장을 흔들 만한 물어봤을 때 뭐 당연히 지금 우리가 하던 얘기 그대로 다 나옵니다. 1등 보시면은 AI 열기가 혹시 식어갖고 이 기술주들 혹시 빠지지 않겠어? 다들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재밌는 거 근데 다 포트폴리오는 꽉꽉 채워놓고 다 들고는 있으면서 걱정은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불안불안한 예, 거죠, 예, 사실은. 예. 이제 그게 1등이고요. 이제 응답률도 압도적입니다. 거의 이제 10명 중에 6명은 다 걱정을 한다. 이제 이게 1등으로 봤고 두 번째는 또 우리가 늘 올해 내내 얘기했던 겁니다.
야, 연준 의장 트럼프 소위 말하는 친 트럼프 좋게 말하면 또 거의 이제 트럼프 거의 쫄병 뭐 이런 사람 뽑아 놓으면은 그래갖고 이거 휘저 놓으면은 야, 이게 연준의 독립성 훼손되고 그것 때문에 금리 공격적으로 일어나갖고 소위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인플레는 못 잡고 금리도 높아지는 뭐 이런 그런 이제 이 기현상이 나지 않겠어? 막 고용도 안 좋아지고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고용 안 좋은데 이런 걱정 그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1, 2등입니다. 그다음에 3, 4, 5등도 올해 사실 하반기에 많이 나왔던 겁니다. 제가 한동안 그 BDC 소위 이제 그 소위 이런 3호 신용 대출하는 기업들 주가를 좀 봐야 된다 그 얘기를 전에도 이제 프라이빗 크레딧 쪽으로 예, 이제 소위 이제 3호 자본 쪽이 최근 들어서 말이 많습니다. 올해 갑자기 그 자동차 업체들 갑자기 부도가 갑자기 팍팍팍 나고 그랬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이런 관련해서 과연 지금 3호 자본 시장이 건강한 거야? 옛날에는 그래도 좀 알아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완전히 깜깜이 이게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죠. 이전엔 그래도 시장에서 매일매일 체크되면서 소위 하이힐드 뭐 이런 데 스프레드가 올라가면서 좀 체크가 됐는데 네. 쟤는 갑자기 어느 날 저 부도예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사실 3등까지 올라온 거는 시장에서 많이 걱정하고 있다. 어떤 사전 징후가 잘 없다. 없습니다. 저쪽은. 예.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제 막투 마켓이라는데 그것이 안 된다. 이게 상당히 걱정이고요. 그 결국은 이런 것들이 내년에 인플레 발이든 뭐 경기 과열 발이든 모든 시장 금리가 예상을 넘어서면서 너무 높이 가는 거 아니야? 이게 결국 장기 금리 관련 얘기입니다. 지금 일본도 10년물이 드디어 2% 넘어섰잖아요. 저 그러니까 시장 금리. 예. 저 중앙은행들이 정하는 기준금리 말고. 예, 그건 이제 단기고 시장 금리 대부분 장기를 얘기하는 거죠. 장기 금리 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합니다. 이건 걱정할 만한 게 이게 기술주에는 타격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마지막으로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는 결국 지금 밤사이에도 보니까 베센트가 얘기했는데 아예 대놓고 지금 레인지를 1.5에서 2.5로 여유 있게 둬갖고 그래갖고 좀 인플레에 좀 유연하게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연준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어떤 사람은 1.5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2.5로 생각하면은 그 갭이 엄청난 거거든요. 그렇죠. 1.5하고 2.5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베센트의 얘기 자체는 연준 보고 금리 낮추는데 너무 물가 보지 마 이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사실은. 네. 결국은 이것 때문에 인플레가 국책화되면 기준금리를 낮추는 게 아니라 역으로 거꾸로 뒤늦게 소위 뒷북치면서 금리를 뒤따라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마치 2022년처럼. 이런 걱정. 결국 이 5가지가 주요 상위 탑5 안에 드는 이제 그 시장의 걱정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일어나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결국은 이것은 또 거꾸로 말하면 시장이 대응을 하면 또는 정부가 대응을 해주면 안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현재 이제 전 세계적인 정치 성향 경향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쉽사리 해결이 될까에 대한 고민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트럼프 보면은 이제 이게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거는 이유 있는 걱정인 것만은 맞다. 그래서 저희가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그대로 일어난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 투자자분들이 시장을 볼 때 저런 그 소위 위험 요인들, 요소들이 어디에서 커지고 있는지 실제 이게 벌어질지 여부는 늘 체크하셔야지 내 포트폴리오의 소위 이제 수익률을 어느 정도 잘 지키는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응답률이 57% 압도적인데 진짜 너무 재밌네요. 다들 들고 있으면서 후달후달 하고 있구나.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오늘은 또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